자, 1회 1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면 가에서는 a분의 1 더하기 2b분의 2이 2분의 1하고 나와 있고 나에서는 5의 a제곱이 9의 b제곱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3의 b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가 미지수 돼 있는 상태에서 연달아 같다고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퀄 k하고 두고 푸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5의 a제곱이 k야. 자, 그 상태에서 a분의 1에 대한 관계식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5가 k의 a분의 1제곱이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9의 b제곱이니까 3의 2b제곱이 k야. 거기서 3이 k의 2b분의 1이구나 알려준 거지. 자, 그래 놓고 나서 뭐해? 두 개 곱해버려. 자, 그럼 15가 k의 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인데 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k의 2분의 1이 15. 그래서 k가 몇 나와? 15의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k 대신에 15의 제곱을 대입한 다음에 3의 b제곱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만 이용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3의 2b제곱이 15의 제곱이니까 양변 루트 취해서 3의 b제곱이 결국 15 나오는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자, 15번도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꼭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알려준 상태에서 로그 x의 소수분이랑 로그 요 녀석의 소수분의 합이 1 나왔다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푼다고? 로그 x 더하기 로그 루트 x가 1이 1? 정수 나와.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글쎄? 너 안 줬구나. 미안. 어디 가져왔지 내가? 프린트 안 해왔나? 아닌데 해왔는데? 자,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라고.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정수 나온다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해. 그치? 자, 로그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요거 양변 로그 취할 거야. 그래서 로그 x는 몇부터 3부터 4 사이라는 범위 찾아준 상태에서 두 개 더한 게 정수 만들려고 로그 x 더하기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2분의 3 로그 x니까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 곱할 거야. 그럼 2분의 3 로그 x는 뭐가 돼? 2분의 9부터 6 사이가 되고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 나와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얘가 정수되는 녀석이 뭐가 있어? 2분의 9는 대충 4점. 얼마니까? 5 밖에 없나? 5밖에 없네. 그치? 5밖에 없어.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로그 x가 결국 3분의 10, x는 10의 3분의 10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대. 그치? 자, 문제에서는 로그 x의 소수분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x가 굳이 찾지 않고 여기서 소수분 찾아주면 되겠다. 자,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소수부분은 오케이 3분의 1 하고 나오면 되겠대. 하시면 되고. 자, 17번으로 가보자. 17번. 자,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 케이크의 2단의 부피를 P, 제4단의 부피를 Q라고 했을 때 8단의 부피를 P랑 Q로 나타내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1단 밑에서부터 할까? 1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은 비율로 감소를 하고 있을 거래, 부피가. 그치? 부피가 같은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을 거래. 그래서 1단의 부피를 A라고 하면은 2단의 부피는 뭐가 되겠어?
AR이 될 거고 3단의 부피는 뭐가 될 거야? AR의 제곱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다음 단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쭉 가니까 단에 써 있는 숫자랑 우리한테 주어진 요 녀석에서 지수랑 항상 1차이 나네. 그치? 자, 그러니까 K단에 써 있는 부피는 뭐가 될 거야? AR에 K-1제곱 모양으로 써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제2단이래. 는 AR 하고 나올 거고 그게 P 제4단이래. 그러면은 얘는 AR의 세제곱 걔가 Q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제8단을 구하래. 자, 제8단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 AR의 7제곱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P랑 Q 사이의 관계식 찾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눠버릴 거야. Q에서 P 나누자. 그래서 P분의 Q는 뭐가 될 거야? AR분의 AR의 세제곱이니까 약분해서 R 제곱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A의 R의 7이라는 거는 A의 R 곱하기 R의 세제곱 모양으로 나오면 되겠지. 아니, R의 6제곱 모양으로 나오면 되는 거라서 AR 곱하기 R의 제곱에 세제곱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럼 AR은 P였으니까 P 곱하기 R의 제곱은 P분의 Q였어. P분의 Q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P 세제곱을 P로 약분해 주니까 P제곱분의 Q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19번 보면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 하고 나왔을 때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인수분해 해줄 거야?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 사용할 거야. 자, 그럼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해버리면 될 거라고. 그치? 곱셈 공식 변형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1로 날아갈 테니까 결국 우리는 뭘 찾아야 돼?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자. 자, 그럼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바로 못 찾으니까 우리는 제곱해서 찾은 다음에 나중에 양변을 취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 A의 2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는 1로 날아가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4 우와 9 나오네. 그 상태에서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루트 취하면 되는데 풀마 루트 5 나올 거야. 그치? 그럼 플러스 루트 5겠어? 마이너스 루트 5겠어? A가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겠네.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을 거니까 역수라서. 맞지? A가 1보다 크니까 A의 2분의 1보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작아. 그치? 그러니까 A의 2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루트 5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은 A의 2분의 3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자, 이 녀석의 세제곱 할 거야. 그러니까 루트 5의 세제곱 빼기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5 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5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 8 루트 5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21번 지진 발생 시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인 리터 규모 M과 자 M은 지진 규모야
E는 뭐야? 에너지야.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 거래? 로그 10의 E가 K 플러스 1.5M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할 거래. 처음 발생한 리히터 규모가 A인 지진의 에너지가 며칠로 발생한 지진 9의 에너지의 0.1의 6제곱배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처음 규모랑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자, 처음 규모는 A라고 했고 에너지는 뭔지 모르니까 E라고 할게 그냥. 나중 규모는 9고 에너지는 처음 발생한 규모가 나중 발생한 규모의 요 녀석이랬으니까 나중 발생한 걸 2라고 하고 처음 발생한 거를 0.1의 6제곱 2라고 해버리자. 그치? 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처음 발생한 거씩 세어버리면은 규모 m이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로그 10의 0.1의 6제곱은 10의 6제곱분의 1 하고 나오지? 가 k 플러스 1.5a 하고 나올 거고. 자, 나중 거는 m이 9고 요 녀석이 2니까 로그 10의 2가 k 플러스 1.5 곱하기 9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어? 자, 그럼 요 녀석만 처리해주면은 로그 속에서 곱하기 돼 있으니까 더하기로 쪼개져가지고 로그 10의 마이너스 6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2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로그 10의 2가 k 플러스 1.5a 그리고 밑에 거는 로그 10의 2가 k 플러스 1.5 곱하기 9 그래서 두 개 뺄 거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주자. 그러니까 6은 얘에서 얘 뺐으니까 1.5에 9 마이너스 a 하고 그치? 자, 1.5 약분해버리니까 4 되네. 그래서 a는 5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볼 거야. 23번. 23번. 자, 2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k 곱하기 2의 x제곱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풀지 우리? 이항해 주지. 그래서 4의 x제곱도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1의 2의 x제곱 더하기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고. 되죠? 약간 되지?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줘? 2의 x제곱을 치환해서 풀어주네.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환할 거야. 치환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새로운 범위 찾아줘야 돼. 그 상태에서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t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치?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 맞아? 절레절레 해야지. 절레절레 해야지. 왜? 모든 실수는 뭐야? x의 범위였어. 그치? 그거를 치환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등식은 언제만 성립하면 돼? k가 0보다 클 때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된다고. 그치? 딴 데서는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그치?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는 y는 해놓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래프 그렸을 때 이 꼭지점이 이 안에 있어 없어?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네. 즉 꼭지점이 지금 미지수로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이 이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 외워주면 좋다고. 축의 방정식 뭐지?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주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렇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자, 그래서 유연석의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 x는 마이너스의 2a분의 b, 즉 2분의 k 플러스 1 하고 나올 거고, 자, 이 2분의 k 플러스 1이 이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나눠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나눠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즉 축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한번 해보면 해. 자, 0보다 큰 쪽에 축이 있는 상태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x축 위에 다 그려줘야 돼. 그치? x축 위에 다 그려줘야 돼. 밑으로 내려와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와? 이렇게까지밖에 못 내려오네. 이거보다는 위쪽에 그려져 있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 조건 써보면은 판별식은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야. 4 곱하기 4.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래서 k가 3부터 마이너스 5까지. 오케이? 자, 항상 아니 얘를 만족할 때만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k의 범위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고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그치? 자, 두 번째 2번.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할 거야. 그치? 자, 이때는 축이 왼쪽에 있어.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자,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지 아래 그려진지 신경 쓸 거 없고 언제만 0보다 클 때만 x축 위에 그려주면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맞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밑으로 내려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와.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그려져 있어야겠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뭘 체크하는 거야? 판별식 체크하는 게 아니고 y 절편 체크하는 거네. 맞지?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고. 되죠? 자, 그래서 y 절편 체크해 보니까 x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해 볼 거야. 그러니까 y 절편은 4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자, 그러니까 k가 몇일 때는 항상 성립할 거라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할 거라고. 문제 조건 맞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 조건 합쳐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합쳐주니까 이 전체 범위 나와서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큰일 나. 그치? 판별식만 쓰면 큰일 나는 문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살짝 정리해보고 2회까지 또 질문 받아볼게. 자, 2회 8번부터 한번 볼게. 2회 8번 보면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a제곱, b 세제곱은 이 2를 만족할 때 요정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뭐 하는겨?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8번 볼 거야. a제곱에 b 세제곱이 1 하고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로그 a, b의 a 4제곱,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버릴 거야. 어떻게? 얘 이용해서
b 세제곱이 뭐가 돼?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b가 뭐가 돼?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네. 하고 써줄 거라고. 됐지? 자, 그럼 요 식, 내가 찾고 싶은 식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로그에, 이거 여기다 찾고 시작하자. 자, 그럼 밑에 써있는 a, b는 뭐라고 쓰면 돼? b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니까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해서 a의 3분의 1제곱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a의 4제곱에 b의 제곱, 진수에 써있는 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a의 4제곱 곱하기 b가 얘였으니까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전체 제곱 해서 a의 4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니까 3분의 8 하고 나올 거래. 됐지? 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을 a라는 문자로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가 돼? 로그 a의 3분의 1에 a의 3분의 8 해서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빠져나온댔어. 밑에 써 있는 거는 분모로, 진수에 써 있는 건 분자로. 그래서 약분해버리니까 8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겠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똥강아지. 자, 9번. 자, 이 녀석의 소수분은 알파, 이 녀석의 소수분은 베타라고 얘기할 때 이 녀석의 소수분은 알파, 베타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로그 7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로그 7은 몇부터 몇 사이 숫자지? 자,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정수 부분 찾아줘야 되잖아. 그치? 밑이 10인 로그의 정수 나오는 형태를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야 돼? 10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생겼어야 돼. 맞지? 정수 나와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로그 7은 로그 1부터 로그 10 사이 숫자네. 그치? 즉 0부터 1 사이 숫자네. 하고. 로그 7 자체가 0부터 1 사이 숫자니까 얘가 그냥 소수야. 맞지? 그래서 로그 7의 소수분은 로그 7 나올 거고 그걸 알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파가 로그 7 그냥. 됐지? 자, 두 번째 로그 11의 소수분을 찾을 거야. 그럼 로그 11의 정수분부터 찾자. 로그 11은 로그 10부터 로그 100 사이 숫자야.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니까 얘가 1부터 2 사이 숫자네. 그치? 그러니까 대충 1. 얼마 써진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수부분은 뭐가 될 거고 1하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소수부분은 뭐하고 나올 거야? 원래 숫자에서 정수부분 뺀 게 될 거야. 하고 알파, 베타 찾아줬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되지. 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의 소수부분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로그 77의 제곱의 정수 부분부터 찾을 거야. 알았지? 이 녀석의 정수 부분부터 찾아보자. 자, 그럼 숫자 그렇게 안 크니까 계산할까? 77의 제곱 뭐지? 77 곱하기 77이니까 77에 49 뭔 소리는 또 77에 49 539 5 9 2 9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몇부터 몇 사이 숫자가 돼? 로그 1000부터 로그 10,000 사이 숫자가 되네. 그치? 자, 그러니까 정수분 몇 나왔어? 얘는 3 나오고 얘는 4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3일 거라고. 그치? 숫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계산했어. 그치? 귀찮으니까. 자, 정수분이 3 나왔으니까 따라서 로그 77의 제곱의 소수분은 뭐가 되겠어? 로그 77의 제곱에서 정수분 3 뺀 게 소수분이 될 거라고. 됩니까? 자, 그럼 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77은 7 곱하기 11이니까 로그 7 더하기 로그 11 빼기 3하고 나와서 자,
자, 로그 7은 알파고 여기서 로그 11은 1 플러스 베타 되는 거니까 걔들을 대입해 줄 거야. 그래서 2에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빼기 3 하면 되겠대.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 자, 12번. 로그 2의 그래프랑 그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를 알려줬어. 자, 그랬을 때 원점이고 A, B, C, D, B, A.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얘는 지수함수로 y는 2의 x니까 그 녀석의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로그 함수 되겠지? 로그 2의 x가 바로 역함수가 될 거라고. 되시오? 약간 되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D점을 찾으려고 쓱 봤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있네. A 몇 콤마 몇? 1,0. 그치? 로그 그래프는 A가 몇이든 상관없이 항상 1,0 지난다고.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를 알려준 상태다. 그러니까 B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1,1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C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야? X좌표가 A니까 A,1 될 거야. A,1이 어디 위의 점이라고? 로그. B점이 좀 이상하다고? 아이, 그러네. 미안. 다시 그릴게. 다시 그럼 그려보면은 A점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B점이고, 아이씨, 그림을 다시 그릴게. 그지 같구만 아주. 조금 뚱뚱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렸어. 좋아. 얘가 y는 2x고 얘가 y는 로그 2x인 상태에서 이 점이 a고 이렇게가 b고 요렇게가 c인가? 그리고 요렇게가 d 하고 나왔을 때 c점의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럼 다시 한번 구해볼게. 자, a점의 좌표 알고 있어. 1,0. b점은 그럼 뭐겠어? 요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지?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1,2가 나올 거고. 맞아? 자, 그럼 C점의 좌표는 B점이랑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X좌표는 A니까 A,2가 나올 거고 걔가 어디 위의 점? Y는 로그 2의 X 위의 점.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치?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2는 로그 2의 A하고 나오는 거니까 A는 2에 제곱해서 4하고 나오고. 그치? 자, A가 4 나왔으니까 D점의 X좌표는 뭐? 4,B. 맞지? 자, 그 녀석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의 X 위의 점일 거라고. 대입해주면 B는 2에 4제곱해서 16 나오는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됐시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15번으로 가자.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4하고 나왔을 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통분해 볼 거야. 자, 통분해 보니까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고 분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뭐? 1. 그치? 그래서
결국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구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뭔지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뭔지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요 관계식 이용해보자. 그치? 탄젠트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4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통분해 보면은 분모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다시 얘가 1 나와서 결국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4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을 뭐 하면 돼? 제곱만 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결국 4에 제곱해서 16하고. 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삼각함수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푸는 문제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변형해가지고 내가 찾아야 될 게 뭔지부터 찾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다방면으로 풀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8번으로 갑시다. 18번. 자,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 x가 1보다 크면 x분의 fx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자, 한번 해볼게. 자, 로그 그래프 그릴 거야. 로그래.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런데 점근선이 몇이야? 마이너스 1짜리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질문한 거 풀고 있잖아. 너 사탕 먹어. 아주 신 사탕이니까 잠 좀 깨라고. 하나 줄까? 하나씩 먹어. 줄까? 이것도 거의 다 먹어갔네. 자, 이 녀석 그래프 그려볼 거야. 자,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그치?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x에다가 0 대입해 보니까 0,0을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치? 자, 1보다 클 때를 생각할 거니까 2를 대입한 함수값을 찾아볼 거야. 2를 대입해 보니까 몇 나왔지? 1 나왔다. 하자. 1,1. 자, 그럼 1보다 큰 x라는 값에 대해서 x분의 f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찾아볼 겁니다. x분의 fx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떠올려줘야 돼? x좌표가 분모에 있고 fx는 y좌표야. y좌표가 분자에 있어. 그럼 뭐가 떠올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기울기.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울기야? 0,0에서부터 x, fx까지의 기울기야. 가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러면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0,0부터의 기울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보라고. 그럼 기울기가 1일 때는 언제가 기울기가 1이야? 0,0과 1,1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은 1보다 큰 x라는 요기점 x, fx까지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어, 작겠어? 무조건 크겠네. 맞지? 오케이. 무조건 기울기가 크겠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찾아주시면 되고. 자, 니은 볼 거야.
자, 니은 봐주면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x분의 fx가 0부터 1 사이다 하고 나와 있어. 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부터 1 사이인지를 찾아주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 살짝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언제 2를 대입한 함수값이 1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x 좌표가 0부터 1 사이야. x분의 fx는 마찬가지로 0,0에서부터 x, fx까지의 기울기니까 어디 보자. y는 x라는 기울기 일자리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이고 1보다 작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 x, fx까지의 기울기는 1보다 훨씬 더 완만하겠잖아. 그치? 0보다는 클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 0부터 1 사이구나. 그치? 자, D급 볼 거야. D급.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fx가 0보다 작다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자. 어디 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x분의 fx라는 거는 0,0에서부터 x, fx까지의 기울기인데 이번에 x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0보다 작은 쪽에 x니까 이 녀석이 x고 그때 좌표가 x, fx가 나올 거라고. 그치? 그거랑 0,0까지의 기울기를 찾아줄 거래. 그럼 기울기가 0보다 작아? 아니네. 항상 0보다 크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다. 그래서 D급만 틀린 얘기.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x분의 fx 나왔어. 그랬을 때 분모가 x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가 y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항상 기울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치?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입니다. 그치? 언제까지? 너네 졸업할 때까지. 그치? 졸업할 때까지. 수능 보는 순간까지. 20번 볼 겁니다. (20번을) 봐주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의 값을 구해볼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세타를 나타내는 녀석과 7세타를 나타내는 녀석이 일직선상에 있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 그려서 하라고. 공식 외우면은 좋은데 공식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외우기가 좀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그림 가지고 항상 이해하고 있으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가 세타면은 요만큼이 7세타여야지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지. 맞지? 세타에 해당하는 동경이 여기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7세타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맞아.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가 돼. 자, 그러면은 7세타랑 세타랑 뺐을 때 관계식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7세타 빼기 세타가 뭐가 나올 거라고? 파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뒤에 뭐 더해? 2n 파이 이렇게 더해주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6세타니까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결국 6분의 파이로 묶어주니까 2n 플러스 1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대. 그치? 그래서 6분의 홀수 파이야. 자, n은 몇 바퀴 돌았는지니까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0 대입하니까 6분의 파이, 1 대입하니까 6분의 3파이라서 2분의 파이, 2 대입하니까 6분의 5파이, 3 대입하니까 6분의 7파이, 6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그치?
그 상황에서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셋할 거라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 그치?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코사인의 6분의 5파이 빼기 3분의 2파이는 코사인의 6분의 파이를 찾으라는 거야.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몇 분의 몇? 그렇지. 툭툭 튀어나와야 된댔어 이제. 그치?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 팍 튀어나오게끔 꼭 외워줍시다. 자, 뒷페이지 21번 한번 해볼 거야. 21번. 22번 잘 풀었어. 자, 21번 보자. 어느 공장의 작업 인원수 X. X가 뭐야? 인원수. Y는 뭐야? 가동률. Z는 뭐야? 생산량. 이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은 Z는 2X의 2알파 제곱 Y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관계가 성립한대. 작업 인원수를 8배, 가동률을 4배로 증가시키면은 제품 생산량이 16배 증가한다. 상수 A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처음이랑 나중 한번 체크해 볼게. 인원수, 가동률, 생산량에 대해서 처음 거를 전부 다 X, Y, Z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인원수를 8배 증가시켰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 8X가 될 거고. 가동률을 4배 증가시켰어. 그러면은 4Y가 되는데 생산량은 몇 배가 됐대? 16Z가 됐대. 그거를 그대로 관계식에다 대입해 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뭐 처음 거는 요 식이니까 나중 거 요것만 대입해 보면은 16Z가 8 다시 2 곱하기 8의 X의 2알파 제곱 곱하기 4Y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살짝만 정리해 주면은 2 곱하기 8의 2알파 제곱 2의 세제곱의 2알파 제곱 곱하기 x의 2알파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해버리면 살짝 정리해주면 2의 6알파 플러스 2알파니까 2의 8알파 플러스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x의 2알파 곱하기 y의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2의 4제곱의 z하고 될 거라고. 그치? 근데 z랑 얘는 지금 같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겠네. 그치? 헷갈리면은 얘랑 나눈다고 생각해 버릴 거야. 그치? 그래서 z는 2 곱하기 x의 2알파 곱하기 y의 1 플러스 알파 있을 때 두 개를 나눈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 그럼 ZZ 없어져서 2의 4제곱이 얘랑 얘 약분돼가지고 2의 8알파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그래서 4가 8알파 플러스 2 넘긴 다음에 나눠주니까 알파는 4분의 1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3회 풀면서 또 안 되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2회 14번을 한번 풀고 갔네. 2회 14번 한번 해보면 둘레 길이가 10짜리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중심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어. 둘레가 10인 상태에서 넓이가 최대인 거 찾을 거야.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혹시 외웠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이 몇이어야 된다고?
2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외우라 그랬어. 오케이? 외우라겠습니다. 자, 혹시 못 외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해볼게. 자, 2가 나오는 이유는 자, 둘레는 L 여기 세타 해가지고 얘 더하기 얘 한 개 10이라는 거야, 둘레. 그치? 그래서 2R 더하기 L이 10하고 나온 상태에서 넓이를 찾을 거니까 넓이는 어떻게 찾아줘? 2분의 1 RL로 찾아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 식에서 L 대신에 10-2R을 대입할 거야. 그럼 2분의 1 R에 10-2R이니까 2분의 R 전개해주면은 5R 마이너스 R 제곱하고 나와서 완전 정식 만들어줘가지고 최대값 찾아주면 돼. 2차 함수니까. 절반에 제곱하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25는 곱해서 빠져나갈 거야. 더하기 4분의 25. 자,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 하고 나올 거고. 맞지? R이 2분의 5일 때 최대일 거라고. 자, 그럼 R이 2분의 5니까 L은 몇 나와? R 대신에 2분의 5 대입하면 L은 5하고 나오네. 자, 그래서 L은 R 세타에서 얘는 5 나오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는 무조건 2 나올 거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윤현석 그냥 외워버려도 좋아.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중심각은 2. 알겠지?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 그것도 중심각이 2야. 알겠지? 2도 아니고 2라디안이야. 알겠지? 2라디안. 자, 그랬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세타가 몇부터 몇 사이 숫자인지. 자, 그럼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지 찾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가 몇이라는 걸 알아야 돼. 3.14.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그치? 파이는 3.14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라는 요 세타는 확실하게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2분의 파이보다는 크나? 2분의 파이는 뭐지? 여기서 2 나눠주는 거니까 1.57 얼마 나오네.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돼. 그치? 그럼 또 뭐 있어? 3분의 2 파이보다는 큰지 작은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치? 3분의 2 파이는 그럼 3분의 2 곱하기 3.14 얼마 되는 거니까 몇 정도 돼? 쓱쓱 1.0 4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치? 거기다가 2 곱하니까 2.08 얼마 나오네. 맞지? 자, 그러니까 2는 3분의 2 파이보다도 작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세타는 3분의 2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네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되십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근사값 해가지고 찾아주는 거야. 자, 3의 8번부터 보면 로그 15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얘기했어. 상용 로그네. 그치? 밑에 11 로그. 자, 그래서 정수 부분 찾기 위해서 로그 15가 몇부터 몇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얘는 로그 10부터 로그 100 사이라서 1부터 2 사이니까 정수 부분이 왼쪽에 써있는 1이 정수 부분. 그치?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뺀 거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굳이 쓰면은 로그 10이니까 10분의 15에서 로그 2분의 3 정도까지 써줄 수 있고.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10의 x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y제곱을 찾으래. x는 1이고 얘가 y라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10의 1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로그 2분의 3. 자, 그럼 얘는 그냥 10이고 얘는 2랑 10이랑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10 더하기 3분의 2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됐지? 해보시면 되고 2번으로 12번으로 갈게. 12번.
0이 아닌 두 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다. 2에 A분의 B제곱 곱하기 2의 B분의 A제곱이 2의 2루트 2제곱이야. 그래서 치수끼리 더한 게 얘 나오는 거니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2루트 2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으니까 4의 A분의 B 빼기 B분의 A라서 결국 2의 A분의 B 빼기 B분의 A. 그래서 우리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분의 B 빼기 B분의 A를 구하라는 거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냥 해도 되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치환해서 A분의 B를 T라고 해버리면은 T 더하기 T분의 1을 알려준 상태에서 T 빼기 T분의 1이 뭔지 찾으라는 문제다. 맞아? 자,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다고. 맞아? 자, 그럼 얘 그냥 찾기가 힘드니까 얘 제곱해서 찾아줄 거야. 그럼 얘는 t 더하기 t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4 하면 되는 거지. 두 개 곱해봤자 1이니까. 그래서 얘 제곱하니까 8 빼기 4에서 4 나온다. 자, 루트 취하니까 t 빼기 t분의 1이 풀마 2. 즉 a분의 b 빼기 b분의 a가 풀마 2. 자,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용해서 결정해주면 돼? 얘 이용해서. 그래서 A분의 B는 어때? 1보다 크고 B분의 A는 1보다 작잖아. 그래서 A, B 자, 그래서 두 개 뺀 거는 양수 나와서 A분의 B 빼기 B분의 A가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2의 4제곱해서 16하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4번 보자. 아휴, 실생활 문제 왜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데시벨의 수 S와 S는 데시벨, P는 압력. 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 하면 S는 20 로그 K분의 P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데 소리의 압력이 0.3일 때 소리의 강도가 이 녀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데시벨 강도래. 강도. 소리의 압력이 이 녀석일 때 소리의 강도 S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보자. 압력, 강도, 압력은 P고 강도는 S. 자, 그랬을 때 압력이 0.03일 때 강도가 110.4 하고 나왔는데 0.0972일 때 S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 자, 그래서 자, 요거부터 한번 대입해 볼 거야. 대입해 보면은 110.4가 20 로그의 K분의 0.03 하고 나와서 정리해 보면은 20 로그의 100K분의 3 하고 나오는 거니까 20에 로그 3 빼기 로그 100 빼기 로그 K 모양으로 나오겠지? 맞지? 로그 100은 2라서 로그 3은 문제에서 뭐래? 0.48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0.48 0.48 빼기 2 빼기 로그 K 하고 나온대. 그래서 나눠줘 버리니까 0.48에서 2 빼면 몇이 치니 마이너스 1.52 빼기 로그 K가 20 나눠주니까 몇이야? 55 2 5.52 하고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넘기고 넘겨주면 결국 로그 K가 몇이 돼?
마이너스 6, 7.04 모양으로 나오겠네. 알았지? 여기까지는 구했고. 자, 이제 이때 S를 구해볼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거에서는 S가 뭘 거래? 20 로그 K분의 0.0972하고 나온대.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소수점 한 칸, 두 칸, 세 칸 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로그 만 K분의 972. 알았지? 자, 그래서 빼줘버리면은 20의 로그 972 빼기 로그 만 빼기 로그 K 하면 되겠다고. 하나, 둘, 셋, 넷. 맞지? 자, 그럼 로그 만은 4고 얘가 뭐지? 4 곱하기 243. 그래서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하고 나온대. 됐지? 자, 그래서 20 곱하기에 2 로그 2 더하기 5 로그 3 빼기 4 로그 K는 얘에서 구해놨어. 더하기 7.04 하고 이것만 열심히 계산하라고. 됐지? 로그 2는 문제에서 0.3이랬으니까 곱해서 0.6. 로그 3은 0.48이니까 0.48에다가 5 곱하면은 2.4 맞나? 그치? 빼기 4 더하기 7.04 하면 되겠대. 그래서 몇이요? 3.04 되고 3 된다. 그래서 6.04. 그래서 1, 2, 0, 8 120.8 이런 식으로 나오겠대.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실생활 문제가 조금 줄어들 거래. 지양이 될 거래. 너네 다음 교육과정부터.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지? 자, 그 다음 15번 볼게. 15번. 자, 15번 봐주면은 지수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더니 정사각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는 y는 2의 x 플러스 1, 두 번째는 y는 2의 x 마이너스 3 모양으로 나와 있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아무것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정사각형이야 라고만 얘기했네. 그치? 그래서 쓱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네. 그치? 비슷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얘가 되려면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모양이다. 얼마큼 평행이동했어? 4만큼 평행이동했지? 그치? 그러니까 B부터 A까지 길이가 4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사각형이 했으니까 A부터 B까지 길이가 4일 거라고. 그럼 X좌표 찾아줄 수 있겠네. A점에. 그치? 자, Y가 4가 되는 X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2에 X-3이 4. 그래서 X는 5면 되겠다. 그래서 A점의 좌표가 5,4 하고 나오네.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래? 5AD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5고 높이가 4짜리 넓이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섞여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체크해봐?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를 체크해보는 거고, 지수함수 두 개 혹은 로그함수 두 개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두 개가 겹쳐질 수 있는지 항상 체크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자. 18번. 자, 18번으로 가보면 두 함수 fx, g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gx는 a의 x제곱 하고 나왔고 x가 1부터 4까지 해서 g 도트 f의 x 최대가 16이고 최소가 m 하고 나왔대.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요 녀석 써보면은 얘는 표현 방법이고 실제로 계산은 gf의 x 한다고 했고, 자, g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써놓으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형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를 치환을 할 거라고. 그치? 치환해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할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을 t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버리면은 새로운 범위가 생겨야 된다고. 맞아? 자, 새로운 범위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의 꼭지점 찾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8 정도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3,8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자, 그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래? 1부터 4까지 그리래. 그래서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니까 2를 대입한 게 최대, 꼭지점에서 최소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1 대입해보니까 몇이요? 이상하지? 마이너스 8이네. 미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 뭐 x축이 더 위에 있겠지 뭐. 어쨌든 3을 대입한 게 최소, 2를 대입한 게 최대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1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8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 사이네. 그치? 자, 요 범위 안에서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고 했는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줄 겁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고 그 녀석을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래프를 그리래. 맞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게 최대긴 한데 최대값이 16이 나올 수 있어? 없네. 최대값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보다는 작은 값이잖아. 그치? 최대값 16 안 나오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치? 됐는데. 그치? 네.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해야 되겠대. 0부터 1까지는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거부터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마이너스 8 대입했을 때가 최대 나온다. 그치? 그래서 최대는 t가 마이너스 8일 때 a의 마이너스 8제곱이 16하고 나오는 거고. 그치? 자, 최소는 t 대신에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m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럼 m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이 녀석 루트만 치워주면 m 값 나오겠네. 그치? 2분의 1 제곱하면 이 녀석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m은 4.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0번까지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남은 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결해 오시고 오늘 숙제는 6회까지 주말 꼈으니까 6회까지 3회는 여기서 거의 다 풀었으니까 5개만 더 내달라고? 6회까지. 자, 20번 보자.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x 로그 2의 20 플러스 2 로그 2의 x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악랄한 문제.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로그 2의 20을
로그 2에 4 곱하기 5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5로 쪼갤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그리고 쪼개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녀석이고. 알겠지? 그래 놓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하면은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가운데 있는 거 딱 나오잖아. 맞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로그 2의 5에 x 플러스 2 하고 인수분해 됐으니까 투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로그 2의 5가 될 거라고.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해가지고 그냥 대입하지 뭐. 2의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5 하는 거라서 4분의 1 더하기 얘는 5의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해도 되고 주말 알차게 보내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